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치아 살리기,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곳에서 이제 발치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런 케이스들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치료를 해드리려고 하지만 안 되는 케이스들은 최대한 임플란트를 잘 해서 환자분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그런 씹는 기쁨을 유지시키도록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튼튼한 치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좀 시린 증상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내버려 두었거든요. 그 시린 증상이 지나가서 어느 순간 이제 괜찮아졌는데 어느 날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염증이 고름이 차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뽑아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고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적하는 그 과정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다른 치아들이 비슷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보존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잘 수습을 하면 되는 건데, 다른 치아가 비슷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미리 그렇게 가지 않도록 개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케이스 꼬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잇몸 패임으로 인해서 보통 이제 잇몸 패임은 치경부, 그러니까 치아의 목 부위죠. 치경부 마모증, 잇몸 패임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뿌리에 고름이 차서 발치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 보니까 정말로 염증이 이렇게 생겼네요. 뼈가 녹은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신경이 왜 죽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신경이 죽어서 염증이 생겼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소구치의 모양이 생겨 있다 그러면 중간에 신경이 있는 공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치아가 패이다 보면 이것 때문에 결국에 신경이 죽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큰 나무를 이제 도끼로 찍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똑각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원래의 모양이 훼손이 되면 항상 원래의 모양을 복원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치경부 마모증을 레진이라는 재료로 잘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치료 전에 이제 이렇게 염증이 있었고, 여기에 보면은 잇몸에 고름이 있죠. 잇몸에 고름이 차가지고 왔는데 제가 봐도 이제 뽑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경치료를 해봅시다. 여기 뼈가 녹은 거는 신경치료를 하면 뼈가 다시 생길 거니 신경치료를 하셔서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대신 반대편에 똑같이 이렇게 패이고 있는 곳들은 방치하지 말고 레진으로 원래의 모양을 수복을 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경치료를 이제 해줬고, 치아의 센터 부분까지 위쪽에 치아가 멀쩡히 다 있는데 왜 제가 여기다가 기둥을 세웠을까요? 이제 치경부 마모증 때문에 여기가 지금 치아가 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러짐을 조금이라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는 기둥을 넣긴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질긴 거를 최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크라운으로 잘 마무리를 해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염증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치유가 됐고, 이 부분에 이제 까맣게 녹은 거는 한 6개월 체크업을 하면 이제 뼈가 생긴다고요. 뼈가 생기면 이제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살릴 수가 있다. 신경치료로 인해서 뼈가 녹았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뼈는 다시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신경치료 전후의 모습이고요. 이제 크라운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린 모습이고, 반대편 쪽에 비슷하게 가고 있는 치아들이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치아는 이제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패여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깔끔하게 레진으로 수복을 해주는 거고, 레진 수복할 때도 중요한 거는 이 아래에서 걸리는 게 없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가 있어서 치경부 마모증 여기를 치료를 하는데
여기 레진을 어디에 했는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감쪽같이 똑같이 원래의 모양대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레진을 갖다가 떡이 되도록 이렇게 막 해놓으면 이 밑에 부분에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잇몸이 나빠져. 잇몸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 레진을 형성해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레진은 테크닉 센서티브한 재료이기 때문에 레진을 잘 하는 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레진을 수복을 해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그 치아를 막은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잇몸의 고름이 뼈가 녹을 정도로 고름이 심하다고 해서 발치를 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신경적인 원인 때문에 신경이 죽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패였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중간에 신경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치아가 여기가 이렇게 패여서 없어지니까 신경이 죽어가지고 이 뿌리 끝 쪽에 염증이 생겨서 바깥쪽에 여드름이 났다. 그러면 발치 안 해도 된다고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신경이 죽은 것 때문에 세균이 나가서 감염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긴 거는 정말 웬만한 케이스들은 거의 다 살릴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원인이 되는 요소를 갖다 제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체크포인트 1. 자, 그러면 체크포인트 2는 뭐냐면 이 치아는 신경이 죽어서 이렇게 이 지경이 됐지만 다른 치아, 내 입안에서 28개의 치아, 사랑니까지 잘 있으신 분은 32개의 치아를 열심히 지금 어렸을 때부터 쓰고 있는데 요 한 개만 잇몸 패임이 있을까요? 다른 치아도 잇몸 패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잇몸 패임이 신경이 죽는 데까지 가게끔 방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치아를 보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가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다른 치아를 케어해주는 치과를 찾아라. 이 치아 문제 생긴 치아 하나만 뽑고 임플란트 하고 다른 치아는 나중에 또 뽑고 임플란트 하고 이렇게 접근한 치과도 너무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치아가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다른 치아에 적용을 해서 케어해주는 치과를 찾으셔야 환자분들이 비슷한 경로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치아가 최악의 경우 발치를 했다 칩시다. 근데 옆에 있는 치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럼 몇 년 뒤에 또 발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요소를 찾아서 다른 치아에 적용시켜주는 치과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따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